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날은 1.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하이닉스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4% 상승해서 끝났는데, 자,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올랐다. 뭔가 삼성전자는 앞으로 계속 빠질 수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반등하는 구간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 HBM에 대한 선점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이미 장기간 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는 설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생산을 해주는 게 TSMC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그렇고요. 하이닉스 그렇고요.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은 설비, 그렇죠?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어디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근데 왜 하이닉스 쪽으로 HBM에 몰려갔을까요? 삼성전자에서 HBM3, HBM3E를 하이닉스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앞으로도 그럴까? 자, 기술은 상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이닉스가 HBM을 선점한 이유, 한미 반도체겠죠. 근데 이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일단 틀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삼성전자 측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삼성전자에서는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 없이 HBM3까지 성공을 시킨 결과 엔비디아의 H20에 실제 납품을 성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렇죠? 하이닉스는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을까? 일단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근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7월 달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하는 폭 자체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주도주. 반도체가 강했을 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하이닉스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해서 못 올라갔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건 HBM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추세 자체는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지 수급 측면에서 단기간의 상황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건 하루하루 뭐 이렇게 등락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가를 이탈해서 완벽하게 박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가를 이탈해서 박살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업종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코스피도 박살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미증시까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절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요, 나스닥이 15,00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채권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채권을 쓸어 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양적 완화라 그래요. 이때가 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최악의 상황, 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연준은 원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준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은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왜? 등락폭이 컸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가는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V자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어디서? 연준에서. 연준은 뭘 갖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죠. 돈을 밀어 넣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미증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이탈해서 폭락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당연히 폭락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저가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이닉스 측에서도 확인을 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반등이 나온 이유, 금요일날 4% 정도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쪽으로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일단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관세 영향이 없다. 그리고 메타의 실적을 보더라도 관세를 떠나서 경기가 관세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광고 매출이나 광고 수입 자체는 큰 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거고,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등락 구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 62평을 머리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런 하락군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하이닉스는 반등했다. 그러면 미국하고 연동성이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빠졌으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위에 62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고가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발언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막 불거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자,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추가 하락 없습니다. 제가 추가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저가 이탈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 없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떨어졌었던 7월과 8월, 그 이후로 확 꺾었죠. 이때 미증시의 상황도 고가를 돌파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최소한의 바닥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성장성을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미증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상대적 약세에 있고, 하지만 생산 능력 자체는 최대한으로 높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까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내용부터 보자고요.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드린 내용이죠. 삼성전자 탄탄한 바닥 재확인.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깨지 않는다. 이게 깨려면 나스닥까지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내용 볼게요. 삼성증권은 2일 삼성전자에 대한 탄탄한 바닥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가 74,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5,500원이다.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이죠. 가격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4,500원, 한 1,000원 정도 내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상황, 여기서는 일단 바닥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상황에 대한 조건,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나 그냥 관세할 거야, 25% 상호 관세까지 할 거야, 뭐 중국 130% 유지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박살나고 삼성전자 박살날 겁니다. 함께 트럼프도 실각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트럼프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최근에 한 2주 정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리는 이유도 미증시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났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럼 어떤 부분이 나와요? 당연히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대략 한 10% 정도 상승하면 나올 수 있는 6만 원대 가격인데, 6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인데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추세는 전환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등락 구간을 활용해서 뭘 해야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주식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바닥은 다져졌다. 근데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닥이 높아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거고, 여기서 HBM을 포함해서 최근에 퀄컴과의 파운드리 계약까지 2나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퀄컴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붙잡아 뒀을 때 엔비디아의 수주까지 따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TSMC 쪽으로 물량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퀄컴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TSMC가 긴장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파운드리 하면 어차피 한국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딱 두 군데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HBM도 HBM3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콜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E를 넘어서 TC 본딩 장비까지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까지 받아왔을 때 4E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 만들어 가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주에 대한 매매와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까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실제 내용을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화 시스템 실제 12시 30분에 시장가 매수하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자, 내용 보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은 소폭 상승. 주도주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유지한다. 주도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자, 내용 계속 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한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엄청 강하죠. 시장부터 월등합니다. 알테오젠 몽땅 보유. 저는 바이오 관련돼서는 계속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화 시스템 몽땅 보유. 그쵸?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뭘 본다?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파악이 돼야 된다. 왜? 미증시가 빠지면 한국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주가는 이유 없이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의 어떤 특별한 발언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지나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54,000원대 5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점은 당연히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 잡아야 되지만 보유 기간을 낮추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내용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신고가 구간 조금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 꾸준하게. 그쵸? 지금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했다. 이 구간에 대한 내용, 삼성전자의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죠. 삼성전자가 강할 때, 하이닉스가 강할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자, 그 내용도 보면 DI와 같은 종목인데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 어때요?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고 있어요. 자, 최근 같은 경우에 조선주 강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쭉 내려서 보시면 57% 2월 달이에요. 25년 2월 달.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왔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온 이후에 제가 일단 매도를 한 결과 여기 추가적으로 6%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러면 하나오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죠. 이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 그러면 여기서 조선주는 끝냈느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매도한 결과 17%의 조선주로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 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왜? 주도주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드는, 뭐 때론 10%대, 때론 한 30%대, 많으면 뭐 70%대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 강하죠? 어떻습니까? 76% 수익 구간, 67% 수익 구간 엄청납니다.
어디서? 신고가 구간. 그쵸? 자,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신고가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가격대를 잡을 거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앞으로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가격 확인 다 끝났어요. 하지만 주식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쵸? 이렇게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